네, 온더 테이블 돌아왔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농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여기 화면에도 보이듯이 프리츠커 아키텍처 프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 노벨상은 아니지만 이제 건축가에게 큰 상을 주는 명예로운 상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마침 또 이번 2022년에 수상자가 나왔고 사실 한 두 달 전, 3월 달이었나요? 그때 나왔는데 뒤늦게나마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이 뒤에는 2022년이 아닌 2023년, 내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것 같은 프리츠커 건축가를 우리가 한번 선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은 프리츠커 상이 무엇인지를 좀 볼게요. 프리츠커 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리츠커 재단 가족이 그 시카고 베이스인데, 그래서 시카고에는 실제로 프리츠커 파빌리온이 있어요.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을 했는데 거기서 예전에 프리츠커 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서 주진 않고 이제 작년도 수상자, 그 해 수상이 되게 나면 그 작년도 수상자가 있는 나라나 쪽 어떤 재단에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979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1년에 한 명씩 선택을 해서 주고 있고,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수상자를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상자는 필립 존슨, 미국 건축가죠. 여기가 어찌됐든 그 하얏트 재단이기 때문에 좀 미국 건축가들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미국 건축가와 일본 건축가들이 가장 프리츠커 상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굵직한 건축가들로 뭐 모두가 많지? 굵직한 모두 다 음, 굵직굵직하지. 그렇죠. 굵직굵직해요. 근데 좀 대표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번에 저도 프리츠커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 수상했는지를 봤는데, 일단은 백인들이 좀 많이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단계 gen조, IMP는 사실상 어느 정도 미국인이죠. 미국인이었으니까 단계 gen조가 좀 아시아인으로선 거의 처음 받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 올라가다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자하디드, 여성 건축가로서 처음으로 2004년에 받게 되고,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뭐 일본 건축가들이나 아시아 건축가들과 이제 백인 건축가들, 뭐 라틴계들이 많이 받다가 올해 그러면 처음으로 흑인 건축가인 프란시스 케레가 수상을 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인종으로 나눈다 이런 게 뭐 맞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재단에서 선택해서 누군가를 주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인종이나 그치, 성별이나 쏠리게 될 지역이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백인들이 건축 교육을, 그러니까 현대적인 건축 교육을 오래전부터 잘 받아왔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교육에 평등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맞아. 진짜 이번에 음, 그 나도 캐레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되게 예. 열악하고 음. 그랬다고 교육 환경 같은 게 열악했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그나마 이 캐레도 아빠가 촌장이었으니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봤어요, 저는. 거의 개천에서 용난 거죠. 거의. 그쵸. 맞아,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 건축이라는 학문, 그리고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됐는데, 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를 받고, 아니면 정부라든지 어떤 큰 공공 사업의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해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일이 건축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층 들이 많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라는 일은 어떤 나라에든 어떤 지역에서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그 케레가 받으면서 확실히 그런 것을 프리츠커 이 하얏트 재단에서 많이 깨뜨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케레랑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사람이 데이비드 아자에, 아야에. 아야에, 그 어,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캐렐보다는 훨씬 이제 브리티시 쪽.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썰을 붙이더라고. 경. 자기를 받았나 보네. 그러다 혹시 보니, 뭐 찾아볼 수 있나요? 그 사람도? 근데 이 사람 아, 나는 사실 이 사람 건물을 먼저 알고 있었어, 캐렐보다. 이 사람 성격도 꽤 이렇게, 와,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가나 쪽이랑 가나. 브리티시. 근데 분명히 그 약간 아프리카의 색감이라던가 그 음, 텍스처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캐레가 워낙 세서 그쪽으로 그치. 이 사람은 많이 현대 건축에 조금 녹아 있다고 봐야 되나? 현대 건축의 언어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그리고 아, 캐레 건물이 확실히 똑같만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 65년생 그 버키나파소라는 곳이 있는데 부키나파소. 나도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어. 근데 여기가 가나의 위쪽이더라고. 내륙 지방이야. 그래서 뭐 바다도 없고 진짜 그냥 뭐 산도 아래쪽에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위쪽은 거의 뭐 어, 사막이나 평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건축을 보게 되면은 엄청 드라이해.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것도 주변 보면은 그냥 뭐 이런 허벌판에 지고 있고 뭐 재료가 별로 없겠지.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그 진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그나마 내 생각에 이 사람의 건물을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거는 이런 그 공간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이게 그냥 박스형으로 만들어야 됐을 것 같아. 뭐 비용도 별로 없을 테고 그나마 조금 건축적인 음, 제스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천장, 그 지붕. 지붕, 지붕과 또 하나는 이 창문. 그래서 이 음, 사람의 건축물 이번에 마침 또 그 일본의 A 플러스 U라는 잡지가 있어. 신건축이랑 같이 일본에서 다루는 좋은 잡지인데 거기서 이제 캐레를 다루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 나름대로 엄청나게 도전적으로 제안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져. 그 제약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한 거 아닌가. 전 그리고 사실 캐리가 받은 이유가 사회적 기여를 굉장히 했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그치. 캐리 재단을 만들고, 그게 되게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캐레 다른 재단이 사람들보다. 있어? 그건 몰랐다. 네, 캐리 재단을 만들었대요. 캐리 그, 오늘 음, 아까 읽었는데. 그래서 음, 거기서 학교도 짓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출생을 했던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학교도 아예 그 에어컨이나 그런 게 아예 필요 없이 말하자면 자연 동력으로 바람 맞아. 환기 같은 게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이 크지 않았나 받게 된 이유가 맞아.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그런 했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A 플러스 U에 나온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너무 더웠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일단 그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렇죠.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대. 어떻게 나중에 이 건축가가 됐을 때 이런 좋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까. 약간 이 사람의 건축을 보면서 느낀 것은 본인이 경험한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진 건축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벽의 재료와 지붕의 재료. 이게 이 사람의 되게 색깔을 확실히 알려주는 건축적인 제스처가 되지 않았나 싶어. 되게 색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건물이 약간 벽이랑 지붕이 뭐 특징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느낌? 떠 있다는 느낌? 맞아. 약간 미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더운 지역에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음. 훨씬 당위성 있고 깊은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맞아요. 건축을 할 때 자기 색깔을 내는 거는 중요한데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낼 수는 없잖아. 그 캐리 작품들을 그 초기 작품들 보게 되면 물론 요즘 작품들은 이 사람이 좀 유명해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만 그 초기 작품이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계속 뭐 비슷하게 하거든. 근데 음, 이런 지붕 부분을 생각보다 되게 노력을 하는 게 느껴져. 어떤 데는 음, 이렇게 나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돌을 쓰기도 하고 뭐 모양적으로 다른 모양을 줘가지고 그 통풍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창문에서도 되게 재밌는 제스처들을 이 사람이 계속 실험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본인의 색깔은 유지가 되면서도 뭐 새로운 건축을 계속 추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사람 이거 A 플러스 U 보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글이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자인의 미와 디자인의 질을 경험할 그 디저빗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미적인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지. 근데 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그걸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건축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가장 영향력 있게 봐서 이 하얏트 재단에서도 그러니까 프리츠커를 맞아요.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 음, 사실 우리가 프리츠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바라보는 프리츠커의 가장 큰 왜 이 사람이 수상을 했지를 파악을 하면
이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 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건물의 네.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사회적으로 건축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로 나는 이제 시게루반과 쿠마켄코를 비교하면은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 쿠마켄코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축가고 일본에서 솔직히 시게루반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건축물이 많아. 양이. 뭐 시게루반이 예를 들어서 도쿄에다가 한 프로젝트 세면은 좀 세어지거든. 뭐 20개에서 뭐 한 25개 이렇게. 근데 쿠마는 셀 수가 없어. 뭐 한 100개가 넘어갈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프리츠카에서 선택한 사람은 시게루반이었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기여도 그다음에 이 사람이 건축적으로 한 제스처들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번에 프랜시스 캐레에도 큰 영향력 아니었나 싶어. 아까 말했듯이 캐레는 이 상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아냐에는 작품을 이미 전부터 접해왔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이런 디자인과 형태의 건물들을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또 뭐 흑인이야, 가나 출신 흑인이야. 그래서 요새 프리츠커 상의 경향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조만간 받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프리츠커 상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막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많이 비교가 됐을 것 같아. 아냐에하고 캐레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캐레가 받게 된 이유가 쿠마랑 시게루반 방금 전에 권재기가 얘기했던 그 차이 때문에 캐레가 받았을 것 같아. 모티베이션이 그렇네. 명확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헌도 명확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역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겠다. 분명 거기에 더불어서 시대정신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시대정신이 나이스. 들어간 건축가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지금의 시대정신은 사실 코로나 위기도 겪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같이 나가야 할 방향이 지금 이제 백신을 아프리카에 나눠주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계속 코로나 변이가 생기고 있잖아요. 같이 잘 살자는 게 이제 더불어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시대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봤거든요. 기후변화도 더불어서. 그런 거로 바라보면 사실 캐레는 제가 알기로는 뮌헨 대학의 교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베를린 베이스야. 그래서 이렇게 좀 개천에서 용된 사람이 본인의 작품과 더불어서 캐레 재단을 만들고 아프리카 자기가 살던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시정신이 들어간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좀. 근데 단순하게 이 사람이 뭐 아프리카에서 막 그런 것만 한다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감각이 꽤 맞아요.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 사람 처음 알게 된 프로젝트가 모빌 파빌리온이었는데 그래. 맞아. 이 홈페이지를 가자. 홈페이지가 한번 보고 싶었어. 이 프로젝트 받은 사람의 홈페이지. 지금 여기가 캐레 홈페이지인데 내가 봤었던 이거. 난 이걸로 이 사람 작품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파빌리온인데 걸어놓은 파빌리온인데 줄이 막 떨어진다? 그 색깔도 확실히 이제 아프리카기라서 색감이 되게 좋아 느낌이. 근데 이걸 걸어놓은 제스처가 되게 건축적이야. 지금 요거거든.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위에 이런 식으로. 아까부터 어. 그 사람 사진에서 막 들고 있던 그 막 색깔 실 다발이 이거구나. 이런 제스처가 되게 건축적인 감각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회적인 맞아요. 기여를 하려고 합리적인 건축만 하는 게 아닌 되게 실험적인 건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졌고 맞아요. 이제 이러다가 이 설펜타인 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음 프리츠커는 누가 받을 것인가 이제 하면서 건축가를 막 선정을 했잖아. 그때 내가 처음으로 어디서 찾지 하다가 본 그 리스트를 본 게 나도 이 설펜타인이었거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좀 건축가들의 프리츠커를 받기 전에 좀 스텝? 관문 같은 거네. 관문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파빌리온 한번 설치해 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많이 받더라고. 이거는 매년 하는 거야? 이거 매년 하는 거고 그 영국의 킹스톤 공원 그 앞에다가 하는 건데 뭐 줌터도 여기다 했고 헤르족도 했고 1970년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프리츠커보다 먼저 여기서 이제 이런 파빌리온 전시를 계속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지.
그래서 이번에가 그 아자에가 그 블랙 채플을 디자인했어. 근데 아자에는 그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곳은 여기 티스터 게이트 여기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블랙 제프를 했는데 이제 아자이 쪽에서 도와줬다고 나오더라고. 작년에 한 사람들은 사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이시가미가 여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케레도 여기서 2017년에 한 거야. 우리가 소 후지 몰랐던 거지 2017년에 여기에 입성을 했을 정도면 맞아. 이미 건축계에서는 스타였던 거네. 이미 많이들 알고 있었던 거지. 뭐 라딕도 여기도 하고 소 후지모토 사나도 여기도 했었고 헤르룡은 2012년 좀 더 유명하지. 장루벨 게리도 여기서 했었고 여기서 한 번씩 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 프리츠커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받기도 하고 아니면 프리츠커에서 먼저 받아서 여기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더라고. 뭐 도요이토부터 오스카 니마이어, 리베스킨, 자디드 다 나오니까. 네. 와, 그래서 나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번 리스트를 짤 때 좀 찾긴 했었어. 음. 어, 그 리스트를 할 때 약간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했구나.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스멜리안 라딕도 여기서 한번 했었고 이시가미도 지금 여기서 최근에 한 사람이니까 뽑아봤지. 프리츠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프리츠커 상. 그러니까 상이 꼭 중요한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을 꼭 받을 필요 없지 않냐? 건축가가 소신 있게 건축을 한다면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상을 한번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명예를 얻어서 좀 더 사회적인 기여 아니면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를 타서 좋은 건축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둘은 어떻게 생각해? 이 프리츠커 상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학년 때부터 프리츠커 상은 한 번씩 들어보고 뭐 그때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도 모르고 나도 나중에 유명해져서 저거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함부로 했었던 정도로 유명한 상이고 그만큼 이제 공신력이 있고 유명한 상이라는 뜻인데 받으면 무조건 좋지. 뭐 안 받아도 된다가 어디서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금이 1억이에요. 그건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 생각보다. 맞아. 어쨌든 뭔가 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실무를 하고 좀 더 깊게 알게 된 이후로 좀 더 의미가 깊어진 것 같아. 처음엔 약간 그냥 건축계 아이돌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요즘은 조금 그 의미가 조금은 그래도 더 깊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약간 진짜 뭔가 사회적 공헌도라든가 지역성 이런 거 이런 상도 있으면 좋겠지만 완전 진짜 스타 건축가를 뽑는 상도 뭔가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프리츠커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프리츠커가 그 해에 그 건축이 나가야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받으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한 번 더 좀 새겨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건축을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이 받았고,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사람 어떤 식으로 작업 방식을 했고,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도를 했으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난민, 그러니까 약간 저소득층의 대한테로 사람들이 그 집을, 라면요? 그게 저한테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치. 요런 식의 사회적인 공헌과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디자인은 어떻게 놔도 예쁘면서도 의미가 있는 요런 식의 그런 식의 울림은 저는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상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프리츠커를 타려면 조금 더 멀었다. 시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적으로 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둘이 이야기해 준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나는 프리츠커 상은 일단 되게 중요한 상이라고 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상들 중에 만약 상은 많잖아. 미스 상도 있고 뭐 되게 여러 뭐 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프리츠커는 방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회적인 기여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축 시장에서 가장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되고 있다. 라고 느껴지고 있어. 그리고 프리츠커 상은 그나마 그 상업적인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공헌도가 많은 건축가를 뽑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건축가들은 그런 이상주의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좀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픽업을 해주는 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한국의 프리츠커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나가도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해 준 거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건축가들이나 한국 건축이 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기여도를 해줄 수 있는 위치나 그런 건축적인 역량은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현대 건축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지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유의 건축적인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를 만약에 세계적으로 잘 봐준다면 건축 시장에서, 건축계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프리츠컬 받는 건축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뭐 상업시설 건축물 뭐 그런 걸로 뭐 자연재해 관련된 건축물로 우리 옛날에 했었던 막 무료집기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있잖아. 그런 걸로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건축가들과 비교한다면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다. 그 정도로는 받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선배 건축가님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한국 건축가들이 만약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주택 시장,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좀 더 건축 시장이 제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그러니까 제품, 건축물을 뽑아냈을 때 거기서 따르는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경쟁해서 승리? 좀 뭔가 좀 잘 되면 그때야 그나마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덧붙이면 이번에 한국 가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좀 걸쭉한 건축가들 작품들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해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아. 디자인적인 부분의 아쉬움이 아니고 시공되는 부분 아니면 사용되어짐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지 못하는 이상 이 프리스컵 반열에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우리나라가 뭐 건축가들의 실력도 뭐 일단 따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보다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아. 음, 사실 주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주거가 문화가 좀 아파트 쪽으로 잡혔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사는 사람들한테 주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 누리고 있잖아. 뭐 알레한드로 자이라 저 엘리멘탈 건축처럼 그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건축 문화를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이런 거에 좀 직면해 있는데 그게 과연 이런 상의 그 목적이나 의도에 좀 충족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벌써 G20에 가입한 세계 선진국이 됐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면한 그 생존 문제라던가 주거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뭐 음, 칠레라던가 뭐 맞죠. 가나나 뭐 이런 저 아까 아프리카보다 그래서 사실 건축가들이 그런 거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내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름 건축 문화는 조금 뒤처져 있는데 사람들의 그 주거 문화는 또 어느 정도 그냥 수준은 잡혀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혀야 될지는 진짜 음.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애매한 거. 능력에 비해서 건축 문화가 좀 많이 뒤처져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맞아. 나도 그렇다고 동감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뭐 사회적인 기업, 공헌이 아니라면 지역성을 강조한 건축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지역성이 강조된 건축물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음. 한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방향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좀 더 그 지역성이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묻어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이 프리츠커 상이 어떤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이 사회적 현상을 건축적으로 해결을 했을 때 그게 좋은 길이나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 이제 받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의 그 건축사무소들은 이제 건축주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따라 달리게 되잖아요. 이제 돈 많은 건축주가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그 건축주들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니까 건축주들의 그 건축 의식이 건축은 다 돈이고 부동산이고 내 자산으로밖에 평가되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의 미래는, 저는 한국이 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방에서는 이제 빈집 문제가 시급해질 거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잘 풀었을 한국이 때 프리츠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한국이 약간 K-팝과 K-컬처와 더불어 코로나 때도 좀 잘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I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건축 이쪽으로 나가서 뭔가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적 흐름과는 다른 거를 꺼내 온다면 한국에서 건축가 중에 프리츠커를 수상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냥 건축물 지어가지고는 프리츠커 받기에는 세상에 너무나도 잘하는 건축가들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프리츠커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안디 아파. 매너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